매도자의 입장이 돼서 부동산을 다녀보세요. 내가 어디 아파트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 좀 팔려고 왔습니다. 요즘 좀 분위기 어때요? 라고 부동산 한 5군데만 다녀보세요. 아이고 지금 살살한 지금 걸렸습니다. 네, 신고가에 파시면 됩니다.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쌓인 물건이 그냥 꽉꽉 차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지금 내놓은 지 6개월 됐는데 집도 안 보는데요. 지금. 근데 지금 현금 주고 부동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뭐예요? 진짜 찐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진짜 찐부자가 강남에 비싼데 아파트 하나 없었겠어요? 진짜 있었죠. 그리고 그분들은 진짜 투자의 고수들이 많습니다. 지금 신고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뭐예요? 네, 신흥부자. 네, 집이 네, 뭐 코인이든 대표님, 이제 6월이 되니까 네. 슬슬 언론에서 네. 하반기 집값 전망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 상승을 주장하는 전문가분들의 네. 주요 근거가 서울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하반기에는 집값이 오를 거다. 네. 그래서 확실히 제가 그 부동산 114 자료를 보니까 네. 입주 물량이 네. 올 하반기 한 8,300가구 정도 돼서 네. 이제 작년 하반기 14,000가구의 한 절반 수준이던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는 네.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명확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제가 2018년에 제가 서울시 부동산 자문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거의 대다수 분들이 뭐라 그랬냐. 지금 수도권에 이렇게 입주 폭탄이 쏟아지고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부동산 전문가의 80% 이상이 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맞아요. 그렇지.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 본질적인 어떤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으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거 아닐까? 네. 네, 거기에는 다른 데이터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전국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요. 서울보다 입주 물량이 더 작아요. 네. 그리고 서울은 인구가 빠지는 거 아시죠? 예, 네. 지금 계속 경기도로 네, 빠지고 인구가 있죠. 빠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지역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입주 물량도 별로 없어. 인구도 늘어나. 일자리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요. 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맞죠? 네. 근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랭킹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랭킹에. 자, 전국에서 인구수가 어디가 제일 많이 증가를 하는지. 자, 인구수가 최근 뭐 한 1년만 볼게요. 단기적으로. 네. 자, 최근 1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전국에서 6개 지역이 있습니다. 세종, 경기도, 인천, 제주, 강원도, 충남. 그리고 인구수가 그 지역의 부동산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나 강력해요. 그렇죠? 네.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그 수요를 뒷받침하는 게 바로 인구잖아요. 예. 그럼 전국에서 지금 아파트 수요가 제일 많은 데는 어디다? 세종이다. 세종이다. 왜? 사람이 가장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대구, 울산, 경남, 부산, 전북, 서울 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자리 수. 지난 1년 동안 일자리가 제일 많이 증가한 데가 어디예요? 세종이네요. 세종이죠. 네. 5.53%. 그 다음이 인천. 자, 서울은 뭐예요? 6등이죠. 네. 서울은 일자리가 세종보다 증가율이 더 작죠. 네. 인구는 서울은 빠지고 세종은 늘고 있죠. 자, 입주 물량 볼까요? 신규 입주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높으면 입주 물량이 많은 거예요. 낮으면 입주 물량이 없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전국에서 입주 물량이 제일 없는 데가 어디냐면 제주도예요. 제주도. 네. 그 다음이 세종. 세종이네요. 그 다음이 어디냐면 서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비율이 19.68이라는 건 뭐냐면 네. 서울의 아파트가 지난 10년 동안 100채가 들어섰다라면 네. 앞으로 3년 동안, 여기 기간을 3년이라고 세팅을 해놨잖아요. 앞으로 3년 동안 들어서는 새 아파트가 19.19채, 20채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100채가 들어섰는데 앞으로 3년 동안 20채 정도. 그러니까 입주물은 좀 작은 거 맞죠? 네. 근데 세종은 뭐다? 7.3이다. 네. 자, 세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종의 입주물은 어때요? 거의 없는. 거의 없죠. 네. 서울보다 더 작아요. 네. 자, 그런데 가격을 한번 보자고요. 가격 증감률 랭킹을 보겠습니다. 1년 동안 볼 거고요. 랭킹이 높은 순이라는 낮은 순. 자,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어디예요? 세종만 떨어졌죠. 지금 연간 기준으로는. 네. 자, 그분들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자, 입주 물량은 서울보다 더 작죠. 서울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여기는 인구가 늘고 있죠. 일자리도 전국에 제일 많이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야죠. 네. 네. 세종에서 많이 떨어진 데는 거의 반토막 난 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다? 네, 떨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네네. 이게 얼마나 비싼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올라 있는지. 그렇죠. 아니, 왜 그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이게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비싼지 싼지를 논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부동산은. 네. 근데 왜 부동산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한쪽 데이터만 보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작년에 세종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인구가 몰리고 일자리 몰리고 입주 물량 없으니까 세종 사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계속 떨어지고. 네. 네. 그래서 입주 물량이나 인구수 세대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 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연구를 한 거예요. 네. 자, 올해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설 지나고 봅시다. 부동산 시장이 작년 10월 달부터 안 좋으니까 설 지나면 좋아질 거다. 설 지났어.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선거 끝나면 좋아질 거다. 끝났어. 이제 또 뭐라 그래요? 이제는 정권 끝나고 또 보자. 바뀌었어. 제가 그랬죠. 잠깐 좋아질 하다 안 좋아질 거라고. 자, 이제 또 무슨 얘기 하죠? 8월 지나고 봅시다. 오케이, 한번 봅시다. 진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네. 8월 지나가고 나서는 어떤 얘기를 할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부동산만 보면 안 돼요. 전체적인 자산 시장 전반을 봐야 됩니다. 네. 자, 지금 IMF 때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가 지금 나게 생겼어요. 한국 수출 잘 되죠? 정말 수출 잘 되고 있거든요. 네. 네, 수출은 잘 되고 있어. 근데 이게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는 거야. 사람으로 따지면 내가 월급은 늘어나. 근데 내 늘어날 월급 속도보다 내가 지출이 더 많아. 적자죠. 네. 내 경제 상황은 안 좋아지는 겁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수출 데이터만 놓고 보면 어때요? 너무 좋을 것 같죠?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만 보면 안 돼요. 다양한 데이터를 좀 객관적으로 좀 두루두루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경기 선행지수도 지금 10개월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도행지수마저 지금 꺾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부동산을 볼 때 이제 그런 지수들까지 다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것이군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지금 이미 내놔도 안 팔려요. 네. 안 팔립니다. 아니, 오르는 뭐예요? 내가 부동산 지금 매수자의 입장이 아니라 네. 매도자의 입장이 돼서 부동산을 다녀보세요. 내가 어디 아파트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 좀 팔려고 왔습니다. 요즘 좀 분위기 어때요? 라고 부동산 한 5군데만 다녀보세요. 아이고, 지금, 살 사람 지금 널렸습니다. 네, 신고가에 파시면 됩니다.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쌓인 물건이 그냥 꽉꽉 차 있습니다. 지금 살 사람 지금, 부동산 지금 내놓은 지 6개월 됐는데 집도 안 보는데요. 지금 다른 상황이 아니고 서울이에요.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면 서울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왜냐면 이게 이제 통계다 보니까 이게 비싼 지역 가격이 있다 보니까 비싼 지역은 현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금 주고 부동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뭐예요? 진짜 찐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진짜 찐부자가 강남에 비싼데 아파트 하나 없었겠어요? 진짜 있었죠. 네. 네. 그리고 그분들은 진짜 투자의 고수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신고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뭐예요? 신흥부자. 집이 뭐 코인이든 네. 뭘로 이렇게 젊은 나이 크게 이렇게 한번 하신 거야. 아주 작은 거래량으로 신고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지. 자, 보세요. 강남도 한번 데이터를 볼게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대충의 수도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시 군구별로 위에 게 매매, 밑에 게 주간이에요. 파란색이면 떨어지는 거고 빨간색이면 올라가는 건데 한눈에 보기가 어때요? 좀 외곽 쪽은 지금 파란색이 많죠. 네. 네. 자, 그리고 조금 이제 중앙 쪽으로 오니까 빨간불이 많이 보여요. 네. 자, 예를 들면 서초구 여전히 올라가고 있죠.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요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고 네. 요 파란색 선이 매물입니다. 네. 팔려고 내놓은 매물. 예. 자, 지금 서초구도 어때요? 제일 분위기 좋은 서초구도 거래량 별로 없죠. 예. 별로 없죠. 근데 지금 매물이 한 4,400건 정도 네. 가까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네. 4,400건. 지금 요번 달에 신고된 건 지금 현재 3건밖에 없어요. 거래량이 좀 많았던 4월 같은 경우도 3,800건이 매물로 쌓였는데 거래는 108건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네. 자산시장 분위기는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고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격이 이제 버티지 못하는 거죠. 떨어지는 흐름이 이제 곧 머지않아 펼쳐질 거고 이게
엄청난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가 지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하락을 많이 할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이 2020년과 21년의 이 상승장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없었고 임대차 3법이 없었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올랐다니까요. 오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마지막 이 투기 광풍이 일어난 거죠. 항상 그렇잖아요. 대중들은 끝에 열광한 끝에. 그래서 이제는 진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다들 좀 단단히 좀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내년 되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 대표님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네. 입주 물량 데이터만 보면 안 된다. 네. 본질적인 가치를 네. 봐야 된다. 왜 그걸 안 보냐 하셨잖아요. 네. 그럼 본질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나요? 너무 많죠. 네. 본질적인 가치. 일단 서울에 여기서 이제 가격 데이터를 이제 KB 부동산 지수로 해놨는데 정확하게 보려면 리치고 시세로 해야 돼요. 왜냐면 지수 데이터는 제대로 된 증감률을 반영을 못 해요. 실제로 아파트가 지난 10년 동안 한 3배가 올랐다. 근데 이 지수 통계 데이터는 한 1.5배 오른 거로 나와요. 실제 오른 거 가격대로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반영을 못 해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다 무슨 데이터 쓰는지 알아요? 지수 데이터. 지수 데이터 써요. 네. 왜? 내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이코노미스트 분들이시거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이 데이터로 지금 시장을 분석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만 없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게 완전 잘못된 건데,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먼저 이제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고평가인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KB 부동산, 보통 분들이 사용하는 지수 데이터로 한번 이 통계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걸 보니까, 요게 이제 2007년, 8년에 이제 고점, 서울에 소득 대비 제일 비쌌을 때, 네. 요때가 이제 22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2014, 15년이 저점이죠. 네. 예, 보이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고점이 지금인데 전 고점이랑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2007년, 8년 정도 고평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개인이 직접 만들기도 힘들지만 혹시 만들었다 할지라도 진짜 가격, 네, 우리가 실제로 거래한 진짜 가격으로 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오. 자, 이때 고점이 한 18 정도 되고 네. 지금이 저점일 때가 12, 13 정도인데 지금 얼마냐면 27이에요. 오, 네. 자, 그럼 이때 고점이 18.5니까 27이면 거의 10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2007년, 8년 고점보다 지금의 고점이 얼마나 높아요? 말도 못할 정도로 높죠. 근데 이거를 아는 부동산 전문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아까 그런 지수 데이터 그런 걸로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모든 아파트들의 평당 매매 가격을 다 계산을 해서 세대수 감안해서 네. 이 지표를 저희가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너무너무 비싸다. 네. 여기 본질적인 가치라 하면 평균, 소득,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평균 요 정도가 본질적 네. 가치라고. 16.9. 근데 떨어질 때는 본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죠. 네. 그러면 27에서 16.9까지 떨어지려면 한 40%는 떨어져야 되겠죠? 네, 근데 많이 떨어질 때는 몇 가지 떨어졌냐면 13 정도까지, 12.78, 13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 27이니까 50%면 얼마예요? 13.5죠. 네, 반토막 떨어지면 역사적인 소득 대비한 저평가 국면까지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역사상 가장 지금 거품이 심하게 껴있고 거품이 그만큼 심하게 껴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역사상 가장 많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다? 이거는 그 누구 때문도 아니고 코로나, 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앞으로 닥칠 이런 파도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다들 정말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이 자산시장에 다가올 충격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